안녕하세요. 골라본 세상입니다. 오늘은 문소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 기자, 오늘 네. 어떤 이야기 골라오셨나요? 네, 혹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부인이 사실은 남자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뭐 솔직히 인터넷에서 보긴 했는데요. 제목만 보고 뭐 더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 네. 뭐 적당히 황당해야 뭐 읽어보지 뭐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솔직히. 네.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 브리짓 마크롱 여사가 사실은 남자인데 성전환 수술을 했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요. 이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대통령 부부가 최근에 소송을 내서 재판이 열리게 된 겁니다. 네, 들어보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이네요. 네, 그렇죠. 뭐 뭔 소리냐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네. 황당한 내용인데 이 소문은 지난 2017년 때부터 떠돌다가 지난 2021년에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소문인가요? 네. 역사가 아주 깊은 뭐 그런 소문이네요. 누가 퍼뜨린 거죠? 그걸 만들었어요? 그 나타샤 레이라는 사람이 지난 2021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마크롱 여사가 남성임을 암시하는 글들을 올렸는데요. 그러다가 극우 잡지 출판인과 함께 조사 보고서라는 네. 걸 냈어요. 이제 브리짓 마크롱은 남성으로 태어났다. 네. 원래 이름은 장 미셸 트로뉴인데 그녀의 친오빠 이름과 같다 이런 주장입니다. 아니, 마크롱 여사에게 오빠가 있는 거는 맞나요? 네, 실제 장 미셸 트로르는 이제 마크롱 여사의 오빠가 맞고요. 살아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빠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 거의 알려진 게 없거든요. 그래요? 나타샤 레이는 그 이유를 들어서 이제 브리짓 마크롱이 사실은 오빠로 알려진 장 미셸 트로르와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이 조사 보고서 내용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주로 마크롱 정부의 적대적인 세력들이 퍼다 날랐습니다. 극우 블로그에는 이제 마크롱 여사의 오빠라는 사람은 사실 그녀의 그 성전환 수술을 받기 전에 남성과 동일 인물이다 이런 글이 올라오고요. 네. 마크롱 대통령에게 적대적인 트위터 계정에는 오빠 트로뉴의 신분에는 이제 확실히 문제가 있다. 그는 가문의 위대한 다크호스다. 다크호스다. 네, 이런 메시지를 올립니다. 뭐 다크호스라는 게 비밀을 가진 중요 인물이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네, 뭐 다크호스라는 뭐 단어 자체부터 뭔가 뭐 음모론의 분위기 냄새가 좀 풍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제 떠도는 소문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결정적 계기가 있었습니다. 나타샤 레이가 자칭 영혼과 소통하는 뭐 영매라는 사람과 4시간에 걸쳐서 대화를 나누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이제 대화 내용은 뭐 앞서 말씀드린 그 주장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가 숨기고 있는 진실, 뭐 국가의 스캠, 사기죠. 뭐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 하는데 이 동영상은 지금은 삭제가 된 상태지만 당시 4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을 했고요. 동시에 나타샤 레이는 브리짓 마크롱에게 오빠 장 미셸에 대해 대량으로 질문을 보내자 이러면서 이제 대통령실에 질문을 보낼 수 있는 웹사이트까지 개설을 합니다. 준비를 많이 했네요. 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제 프랑스 언론이 이 가짜 뉴스의 등장을 보도하기에 이른 겁니다. 네, 대통령 부인이 남자라고 주장하는 건 뭐 상당히 황당한데 소송까지 간 걸 보니까 정말 크게 문제가 되긴 됐나 보네요. 네, 그 저도 이번 재판을 보면서 알게 된 건데 이 가짜 뉴스가 이제 프랑스에서만 논란이 된 게 아니고요, 미국으로까지 건너갔습니다. 네. 캔디스 오웬스라는 인물이 전파자인데요, 유튜브 구독자가 548만 명이고 X 엄청나네요. 구독자가 이제 730만 명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 운동의 뭐 주요 인물 중 한 네. 명으로도 꼽히는데요. 르몽드지는 오웬스를 초보수적인 미국 인플루언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얼마나 진성 보수길래 뭐 초보수라는 표현까지 썼는지 궁금해지긴 하네요. 네, 이 캔디스 오웬스는 이제 최근 살해된 트럼프 지지자 찰리 커크가 설립한 싱크탱크의 홍보 책임자였고요. 본인이 흑인인데도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이 운동을 맹비난했던 인물입니다. 또 과거에는 이제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주장을 해서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입국이 금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찰리 커크 살해 사건 배우를 이스라엘로 의심하는 영상을 그건 크게 문제가 됐었죠. 이번 네, 문제가 올리기도 됐고. 했습니다. 네,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인데요. 브리짓 마크롱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허위 주장을 퍼뜨린 건가요? 네, 이제 오웬스의 유튜브 중에 메가 히트작으로 부를 만한 게 있는데 비커밍 브리짓, 즉 브리짓이 되다라는 제목의 시리즈입니다. 영화 제목에서 따온 거네요. 네, 오웬스가 이 영상을 올리게 된 계기는요, 작년 3월에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TV 인터뷰에서 부인이 남자라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개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치광이들이 퍼뜨린 소문이 이제 취임 이후 가장 최악의 기억 중 하나라고 말을 한 건데요. 이 뉴스를 본 오웬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정치 스캔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프랑스 영부인이 남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에 자신의 경력 전체를 걸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비커밍 브리짓이란 제목으로 이제 11편의 영상을 계속 올렸습니다.
예, 메가 히트작으로까지 부르는 걸 보면 조회수가 아주 엄청났나 보네요. 네, 뭐 한 편당 적게는 140만 회에서 많게는 이제 570만 회에 엄청나긴 달하는 하네요. 조회수를 기록을 했고요. 거기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제 유명 팟캐스트 진행자들도 이 동영상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습니다. 이들 역시 이제 수천만 명의 청취자를 보유한 뭐 슈퍼 인플루언서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마어마한 속도로 퍼졌겠죠.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오웬스는 이제 타임지 표지를 패러디한 티셔츠도 만들어 판매를 했는데요. 브릿짓 마크롱을 이제 뭐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타임지 표지 모양입니다. 정말 깨알같이 그 가짜 뉴스를 자신의 돈벌이에 활용을 한 거죠. 네, 뭐 티셔츠가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는 뭐 궁금하지도 않은데요. 예, 어쨌건 뭐 그런데 11편이나 되는 영상을 만들려면 뭐 영부인이 뭐 남자다, 오빠로 알려진 인물이다, 동일인이다, 뭐 이 정도로는 분량 채우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동영상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뭐 엄청나고 또 뭐 그만큼 황당한 음모와 서사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장미셸 트로뉴가 1986년부터 브릿짓 트로뉴 신분으로 살고 있다.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이제 군 복무 기록이 있는데 독일에 주둔했었다. 그리고 뭐 CIA가 운영하는 MK 울트라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군인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장미셸 트로뉴가 여기에 참여한 죄수였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유, 뭐 대하 드라마로 커지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뭐 MK 울트라 프로그램? 그건 뭡니까? 네, 이 CIA가 이제 냉전 시기에 최면술, 약물, 암시를 통해서 사람의 의식과 기억,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목표를 갖고 인체 실험을 했던 건데요. 1975년에 실제 실험이 이루어졌다고 확인은 됐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음모론자들은 여전히 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세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거든요. 오웬스는 냉전 시기 브릿짓 마크롱의 오빠가 수감이 됐었고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이 실험에 참가했을 수 있다. 네. 근데 이 수감자가 사실은 지금의 영부인 브릿짓 마크롱이다. 뭐 이런 가설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네, 역사 대하 드라마가 아니고 뭐 엑스파일 흉내내기 같은데 아무튼 뭐 구체적인 증거가 있긴 있는 겁니까? 뭐 증거는커녕 제가 볼 때는 주장의 근거마저 좀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수감자가 실존 인물인지 그 사람이 뭐 장미셸 트로뉴인지 이것도 확실하지가 않은데 네. 뭐 근거가 억양이 뭐 미국식이 아니었다. 네. 그리고 퇴소할 때 어떤 역할이든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게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어떤 역할이라는 게 뭐 남자 여자 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한 거 아니냐 이런 식입니다. 하다 뭐 브릿짓 마크롱의 걷는 모습까지 문제를 삼는데요. 뭐 이 모습을 봐라. 이게 어디 여자의 모습이냐, 군인 같지 않냐 이런 주장도 펼칩니다. 이건 한번 직접 보고 들어보시죠. 예. This is slowed down for you. Just look at the legs, the posture. It's interesting. Okay. And of course, to add to that, the now infamous clip of Brigitte as a drama instructor. And you can watch the way that she walks, but more importantly, the way that Brigitte sits. Take a look at this clip. There's something about the manner that Brigitte is sitting that you look at that as a woman and you go, that's just not the way that women sit. 네, 한나라에 근데 영부인을 상대로 이런 주장을 하면 뭐 그냥 두고 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건가요? 네, 마크롱 여사와 그녀의 오빠는 이제 작년 9월에 명예훼손 소송을 냈습니다. 처음 가짜 뉴스로 동영상을 찍었던 그 두 사람을 고소를 한 건데요.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항소심에서는 기각이 됐습니다. 네, 유죄가 아니란 거죠. 왜 기각이 된 겁니까? 네, 항소심 법원은 이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게 아니라 법률상의 이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더 중요하게 본 건데요. 명예훼손은 이제 특정 사실을 적시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인데 판사들은 영부인은 남자라는 이 주장이 특정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는 의견이나 음모론 여기에 더 가깝다고 해석을 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더 큰 비중을 둔 겁니다. 그럼 뭐 최근에 열렸다는 재판은 뭐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한 건가요? 네, 이번에 이제 법정에선 피고인이 10명인데요. 앞서 뭐 무죄 받았다는 사람 2사람 포함해서 SNS에서 이제 마크롱 여사가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허위 주장을 만들어내거나 퍼뜨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은 이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이버 괴롭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파리 검찰청은 이들이 영부인의 성별과 성적 지향에 대한 수많은 악의적인 댓글을 퍼뜨리고 또 남편 간의 나이 차이를 이제 소아성애라고 언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충격적인 게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들이 뭐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요.
뭐 선출직 공무원, 교사, 컴퓨터 과학자 뭐 이런 사람들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네, 뭐 사회적으로 보면 뭐 좀 멀쩡해 보이는 뭐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재판에 마크롱의 딸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다면서요? 네, 이제 마크롱 여사가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3명의 자녀 중 한 명인 티페인 오지에르가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요. 온라인에 일파만파 퍼진 허위 정보로 인해서 어머니가 이제 정상적으로 사는 게 불가능해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손주들한테까지 이제 뭐 할머니는 남자래. 거짓말쟁이래 뭐 이런 말을 듣는다면서 이건 멈추지 않는 소용돌이 같다. 이 가짜뉴스 때문에 어머니가 건강 악화와 삶의 질 저하를 겪고 있고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어머니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이번 재판에는 증거물로 마크롱 여사의 어린 시절과 또 1974년 첫 결혼 당시 사진도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이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이제 프랑스 검찰의 구형은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10명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적게는 징역 3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 그런데 집행유예입니다. 그리고 최대 8,000유로의 벌금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들 중 3명에 대해서는 이제 소셜미디어 계정 6개월 정지도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뭐 생각보다 구형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마저도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프랑스 법체계상 더 낮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저 캔디스 오웬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원래 이제 이 재판이 열리게 된 이유가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지난 7월 말에 미국 델라웨어 고등법원에 캔디스 오웬스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진행이 된 거라고 하는데요. 아직 이 재판 일정은 나오지 않았는데 마크롱 부부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제 브리친 여사가 여성임을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와 사진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뭐 너무 횡당해서 뭐 그렇겠지 그게 쉽긴 하는데 또 이 정도로 커질 줄 알았으면 초기에 뭐 그런 증거를 처음부터 내놨으면 뭐 해결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근데 이 속담에 세 사람이 모이면 호랑이도 만든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뭐 가짜 뉴스라는 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심리에 편승해서 이제 퍼지는 건데요. 지금처럼 음모론에 심취한 사람들에게는 뭐 그 어떤 증거를 내놔도 조작됐다, 국가적 차원에서 감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뭐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작년 9월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부인의 세금 기록 정기 감사 과정에서 이름 항목에 장미셸 마크롱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조사 결과 이거는 뭐 해킹에 의한 조작으로 드러나기는 했지만 반대로 이 사건 때문에 이 가짜뉴스가 다시 상기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앞서서 보면 특히 두 사람이 나이 차이도 좀 많이 나고 결혼한 과정부터 뭐 이례적이긴 뭐 하긴 했죠. 그래서 뭐 그런 개인사도 말하자면 이야기 만들기에 재료가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두 사람 나이 차이가 24살이죠. 특히 마크롱이 15살 학생일 때 40살의 기혼 교사였던 이제 브리짓과 연애를 시작했던 게 뭐 대중의 반감을 샀고요. 극우 세력들은 바로 이런 관계 때문에 마크롱이 연상의 아내에게 뭐 사고를 조작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나아가 뭐 앞서 말씀드린 MK 울트라 프로그램 같은 걸로 정체성이 조작됐다 이런 음모론까지 펼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 프랑스 법으로는 어떤가요? 이런 가짜 뉴스를 뭐 제어할 장치 같은 거는 없는 건가요? 네, 저도 이제 처음 이 뉴스를 접하면서 가장 먼저 든 의문이 어떻게 대통령 영부인을 상대로 한 가짜 뉴스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나? 프랑스에는 그렇게 법도 없고 대책도 없나? 이런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법이 있나 살펴봤는데요. 2018년에 정보 조작 대처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허위 정보에 시달린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게 마크롱이 바하마 비밀 계좌에 불법 자금을 숨기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주장은 대선 결과 투표 불과 몇 시간을 앞둔 TV 토론회 직전에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급격히 퍼졌고요. 경쟁 후보였던 마린 르펜은 이를 TV 토론회에서 직접 언급을 하면서 마크롱을 공격을 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조사를 했더니 이건 가짜 뉴스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일이 없게 하자 해서 뭐 법이 만들어졌겠네요. 네, 그런데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엄청 논란이 거셌습니다. 그래서 진통 끝에 이 법은 이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투표 3개월 전부터 투표일까지만 효력을 갖도록 했고요. 규제를 받는 허위 정보의 조건도 되게 까다롭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부정확하거나 거짓된 사실이 인위적으로 대량으로 유포가 돼서 선거 결과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이 조건이 다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후보자나 정당이 법원에 긴급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고
법원은 48시간 내에 뭐 삭제, 접속 차단, 계정 폐쇄 등의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위반 시에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 유로, 약 5,500만 정도 되는데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거 기간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네, 프랑스에는 이미 이제 1881년에 언론 자유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고요. 허위 정보도 이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사실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법은 이보다 더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해요. 1849년 제정된 언론법에 악의적으로 생산, 재생산되는 거짓 뉴스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이제 19세기 내내 왕정, 뭐 혁명정부, 공화정을 오가는 대격변을 겪었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제 언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열, 허가, 탄압의 대상이 됐었거든요. 그만큼 프랑스는 언론 자유가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오랜 경험과 논의를 축적을 해온 거죠. 그래서 언론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남용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 말씀하신 남용에 대한 책임, 그걸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게 되는 겁니까? 네, 그게 이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 정보의 개념 자체가 엄격하기 때문에 뭐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게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방법으로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만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의견이나 패러디, 부분적으로 부적합한 정보, 뭐 단순 과장 이런 것들은 허위 정보로 여겨지지 않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대량으로 고의적으로 유포해야 된다는 이제 조건까지 충족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정보의 허위성과 이제 선거의 진정성을 해칠 위험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이걸 판사가 과연 판단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전담 법원과 판사를 지명해서 판결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논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 뭐 그런 문제들 때문에 뭐 마크롱 부부가 미국에까지 가서 뭐 소송을 낸 건가요? 물론 뭐 캔디스 오웬스가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을 했던 게 가장 크지만 뭐 프랑스의 이런 분위기도 미국에서 소송을 낸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하지만 뭐 그 얘기는 반대로 프랑스에서는 허위 정보 처벌로 언론의 자유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전제를 의식해서 미국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허위정보처벌법을 만들 당시 정부는 이제 개인에 대한 처벌을 포함시키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강한 반발에 부딪혀서 개인 처벌은 뺐습니다. 대신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이제 책임을 묻게 된 건데요. 종합하면 허위 정보를 생산, 유포하는 그 처벌보다는 법률을 통한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크롱 정부가 이 법을 들고 나온 지 2년이 지나서야 이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논란과 수기의 과정이 길었다고 할 수 있죠. 네, 뭐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이걸 놓고 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프랑스와 비교해 보면 뭐 어떨까요? 네, 이게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현재 국회 상임위 이제 회부된 상태죠. 개정안은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이제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 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해할 의도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 최대 5배의 피해 배상금을 물게 한다. 그리고 최대 10억 원의 가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온라인 게시물뿐만 아니고요. 언론사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적용 시점도 프랑스는 뭐 선거 때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시 적용입니다. 요약하면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언론과 개인 모두에게 그 허위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러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뭔가요?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제 해할 의도의 부분인데요. 이 해할 의도는 어떻게 증명하느냐도 문제고요. 그러면 법원의 기사에 근거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취재원이나 이제 공익 제보자를 보호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출을 안 하면 언론사 압수수색도 뭐 당연해지겠죠. 그리고 허위 정보를 삭제하고 차단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 부분도 논란인데 민주당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나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런 판단을 직접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권력의 입김을 차단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계와 언론단체에서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 세상에 이런 법안은 없다. 심각한 독소 조항들은 반드시 폐지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고 이제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진행 상황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는 누군가에게 큰 피해와 고통을 주고 마땅히 사라져야 할 텐데요. 그렇지만 뭐 다만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에까지 허위 정보와 명예훼손 이런 이름표가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뭐 직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짜 정보가 범람하고 영부인까지 피해를 받는 프랑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짜 뉴스를
처벌을 신중히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지키려고 그들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골라본 세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